그녀는 기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한국행 비행을 맡고 싶어 한 적은 없었습니다. 5년 전 동아시아에서 겪은 관제 사고는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편견을 남겼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맡게 된 이번 비행. 런던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항로에 그녀는 처음으로 진짜 한국을 마주하게 됩니다.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고 엔진 경고가 울리며 랜딩 기어까지 고장을 일으킨 상황. 그 순간 그녀가 믿는 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구한 것은 그녀가 좋아하지 않던 한국의 사람들이었죠. 그날 가장 피하고 싶었던 하늘에서 그녀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의 하늘에서 가장 특별한 기억을 남기셨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만사형통 예약입니다. 그럼 지금 그날의 비행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 위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낍니다. 구름 사이로 떠오르는 태양을 가장 먼저 맞이하고 지구의 곡선을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죠. 클레어 왓슨, 38세, 유럽 최대 항공사의 여성 기장입니다. 제 손끝에서 보잉 787은 거대한 새가 되어 하늘을 유영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비행 스케줄표를 확인한 순간 제 심장은 살짝 떨렸습니다. 런던, 인천, 4월 22일 출발.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5년 전 홍콩 공항 접근 중 관제 오류로 인한 사고 직전의 상황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꿀 수 있을까요? 리사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다른 기장들은 이미 스케줄이 꽉 찼어요. 인천은 당신이 피하던 노선 중 하나였죠? 그렇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동아시아 노선을 회피해왔습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노선들은요. 그날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니까요. 브리핑룸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활주로 위 비행기들이 이륙하는 모습이 평소보다 더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제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기계는 빠르지만 사람은 느리다. 제가 늘 후배 조종사들에게 하던 말입니다. 특히 동아시아 관제와 소통할 때는 더 조심하라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늘 강조했죠. 브리핑룸에 들어서자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단정한 검은 머리에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남성이었죠. 그가 먼저 다가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장님, 정태우 부기장입니다. 이번 런던, 인천 노선에서 함께 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한국식 악센트가 묻어나는 영어가 제 귀에 꽂혔습니다. 한국인 부기장이라니 운명이 저를 시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클레어 왓슨입니다. 짧게 인사하고 서류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정태우의 이력서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인상적이었습니다. 공군 출신의 대통령 전용기 부조종사 경력까지. 그럼에도 저는 거리감을 유지했습니다. 비행 계획은 검토하셨나요? 정태우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상 상황과 대체 공항 정보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인천으로 가는 가장 효율적인 경로도 표시해 두었습니다. 그의 꼼꼼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정 부기장, 나 혼자도 비행은 가능합니다. 제 말에 정태우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불쾌해하지도 반박하지도 않는 그 반응이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조종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동을 걸기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동안 정태우는 묵묵히 제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군인 출신답게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이륙할 때까지 우리는 필요한 대화만 나눴습니다. 비행 고도에 도달한 후 정태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기장님, 혹시 한국에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저는 딱 잘라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죠. 굳이 갈 필요를 못 느꼈어요. 정태우는 눈빛이 변하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세계적인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번 경험해보시면 생각이 바뀔지도 모르죠. 저는 대답 대신 비행 계기판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이해는 갔지만 제 마음의 벽을 허물기엔 부족했습니다. 홍콩에서의 기억이 너무 선명했으니까요. 비행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정태우를 관찰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그는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았고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제 의심이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태평양을 건너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정태우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기장님, 인천행 비행을 피하신다는 소문이 있더군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12시간의 비행 동안 이 대화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5년 전 홍콩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에요. 관제 오류로 착륙 중 위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정태우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셨군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다르다고요? 그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모든 국가는 자국을 최고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또 다른 자부심 넘치는 애국자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태평양 상공, 고도 35,000피트. 이곳은 대부분의 승객들이 깊은 잠에 빠지는 시간입니다. 저 역시 비행을 자동 조종 모드로 전환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정태우는 제 옆에서 날씨 데이터를 꼼꼼히 검토하고 있었죠. 갑자기 조종석 내부를 울리는 미세한 진동. 그리고 빨간색으로 깜빡이기 시작한 엔진 경고등. 1번 엔진의 불안정한 진동이 감지됩니다. 정태우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손은 이미 체크리스트를 펼치고 있었죠. 저는 즉시 자세를 바로 하고 계기판을 확인했습니다. 진동 수치는 정상 범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만 증가하는 추세예요. 제 손이 자동으로 컨트롤 패널로 움직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전에도 있었습니다. 비정상적인 진동이 심각한 엔진 결함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방심할 수 없는 문제죠. 바로 그때 객실 승무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인터콤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기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34D 좌석의 승객이 갑자기 의식을 잃었습니다. 맥박이 매우 약하고 호흡도 불규칙합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엔진 이상과 의료 응급 상황이 동시에 발생한 겁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겹친 상황이었죠. 심장마비처럼 보입니다. 기내 의사를 찾는 중이에요. 승무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정부기장, 엔진 상태 계속 모니터링 해주세요. 비상 착륙 가능한 공항 확인해 주시고요. 정태우는 즉시 응답했습니다. 네, 기장님 현재 가장 가까운 공항은 일본 센다이 국제공항입니다. 1시간 20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이라 그것도 동아시아였습니다. 짧은 순간 제 안에서 갈등이 일었습니다. 승객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인데도 제 오래된 편견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정태우가 제 고민을 읽었는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장님, 센다이까지는 1시간 20분이지만 그 공항엔 응급시술이 가능한 의료팀이 없습니다. 환자 상태가 더 나빠진다면 도착해도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인천까지는 3시간이 조금 넘지만 서울대병원 협진팀이 활주로에서 바로 대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인천까지 계속 가자는 말인가요?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정태우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엔진 진동은 현재 우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런 상황에 굉장히 빠릅니다. 관제와 의료 모두요. 그의 말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었죠. 센다이로 비상 착륙하거나 인천까지 계속 가거나. 이때 인터콤에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장님, 기내에 심장 전문의가 있습니다. 지금 환자를 살피고 있어요. 하지만 환자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임시 착륙보단 제대로 된 의료 대응이 가능한 곳으로 곧장 가야 한다고요.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인천까지 가는 것이 최선일까요? 아니면 센다이에 비상 착륙하는 것이? 여러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태우가 조용히 제 생각을 끊었습니다. 기장님, 저희 항공기에는 최신 의료 장비가 있지만 심장마비 환자에게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인천공항에는 서울대학병원 협진팀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에 기반한 확신이었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인천 관제에 연락해보세요. 의료 응급 상황과 엔진 이상이 있다고 알려주세요. 정태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신속하게 무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유창한 한국어가 흘러나왔고 응답도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인천 관제에서 응급 상황을 접수했습니다.
착륙 우선권을 부여받았고 의료팀이 활주로에서 대기할 예정입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착륙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향한 제 편견까지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이었죠. 대체 왜 이런 상황에서 내 마음의 벽이 문제가 되는 건지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엔진 진동은 계속됐지만 위험 수준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객실에서는 의사와 승무원들이 환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행기의 속도를 최대한으로 높이고 최적의 경로를 찾기 위해 집중했습니다. 정태우가 잠시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환자 상태를 직접 보고 왔습니다. 데이비드 밀러라는 미국 국적의 승객입니다. 62세 남성이고 심장질환 병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의 보고는 간결하고 정확했습니다. 마치 군인처럼요. 인천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현재 속도라면 2시간 40분 정도입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조종관을 두드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정태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장님, 이번엔 저를 믿어보시죠. 그 말에 우리 시선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뭔가가 있었죠. 제 생각에는 환자를 위해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는 게 좋겠습니다. 고고도 제트 기류를 이용하면 30분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겁니다. 정태우의 제안은 다소 위험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서 읽히는 확신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경험과 판단이 아닌 다른 사람의 제안을 신중히 고려하게 됐습니다. 그 루트는 난기류 위험이 있습니다만 그가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최신 기상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그 루트로 가죠. 그렇게 우리는 함께 새로운 항로를 설정했습니다. 긴장된 침묵 속에서 비행은 계속됐고 인천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이 가까워질수록 저는 더 긴장되었습니다. 엔진 진동은 계속됐고 객실에서는 데이비드 밀러 씨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의 심장은 약해지고 있었고 기내 의사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죠. 인천 접근 관제, 여기는 유로스타 항공 425편입니다. 의료 응급 환자와 엔진 이상으로 긴급 착륙 요청합니다.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홍콩에서의 악몽 같은 기억이 다시 떠올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천 관제탑의 응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유로스타 425, 인천 접근 관제입니다. 상황 파악했습니다. 현재 3단계 비상착륙 절차 가동 중입니다. 활주로 16하로 유도하겠습니다. 의료팀과 비상대응팀 대기 중입니다. 응답은 또렷했고 절차는 신속했습니다. 정태우가 저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 효율적이죠?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활주로가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또 다른 경고음이 조종석을 울렸습니다. 이번엔 랜딩 기어 센서였습니다. 랜딩 기어 센서 이상입니다. 정태우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비상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며 그가 말했습니다. 기어는 내려갔지만 잠금 장치 확인 센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제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심정지 환자, 엔진 이상, 그리고 이제 랜딩 기어 센서 문제까지 저는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제가 피하고 싶었던 한국 상공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습니다. 수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장의 판단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부기장의 의견도 듣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 부기장? 정태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위급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랜딩 기어는 물리적으로 내려갔고 센서만 고장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인천 관제탑과 다시 한국어로 무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잠시 후 그가 말했습니다. 관제탑에서 외부 확인을 제안했습니다. 지상에서 랜딩 기어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매우 드문 절차였습니다. 비행기가 낮게 지나가며 지상팀이 랜딩 기어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이었죠. 위험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죠. 제 결정에 정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관제탑의 지시에 따라 활주로 상공을 낮게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기내에서는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장님, 환자가 심장마비를 일으켰습니다. 지금 심폐소생술 중입니다.
승무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누군가의 생명이 저희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관제탑에서 확인이 왔습니다. 유로스타 425 랜딩 기어 상태 양호합니다. 센서 오류로 확인됩니다. 착륙 진행하세요. 좋은 소식이었지만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엔진 진동은 여전했고 이제 랜딩 기어 센서 없이 착륙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의 상태가 위급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홍콩에서의 경험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혼자였고 모든 판단을 혼자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정태우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착륙 준비하세요. 정부기장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긴장이 절정에 달했을 때 조종석 계기판의 경고음이 더 커졌습니다. 엔진 진동이 위험 수준에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1번 엔진 출력 불안정합니다. 진동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태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배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상 착륙 프로토콜 시작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절차를 정확히 따랐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정태우가 조용히 제 손등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부기장이 기장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내리시죠. 혼자 날아온 만큼 이제 함께 착륙해도 되잖아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제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제 능력, 제 판단, 제 결정만을 믿어왔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 내립시다. 이 순간 조종석의 두 사람은 진짜 파트너가 됐습니다. 정태우와 저는 완벽한 호흡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무전을 담당하는 동안 저는 항공기 조종에 집중했습니다. 인천공항의 활주로가 가까워질수록 저는 준비된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활주로는 이미 긴급 비우기가 완료되어 있었고 대형 소방차와 구급차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습니다. 최종 접근 시작합니다. 제 목소리에 떨림은 없었습니다. 정태우와 함께라면 이 착륙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었죠. 그것은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기장님, 활주로 정렬 완료. 바람은 안정적입니다. 정태우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온전히 믿기 시작했습니다. 홍콩에서의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활주로를 향해 천천히 고도를 낮추면서 저는 인천공항의 모습을 처음으로 제대로 봤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유리 건물들, 완벽하게 정렬된 활주로,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는 수많은 지원 차량들. 착륙 10초 전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다른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위급했고 시간은 촉박했습니다. 활주로의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구급차들이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태우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준비가 완벽하군요. 이제 환자를 맡기면 됩니다. 저는 그제서야 진정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정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제 말은 짧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정태우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활주로에 완전히 멈춘 비행기 주변으로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광경은 마치 잘 짜인 무용 공연 같았습니다. 구급차, 소방차, 정비팀 차량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각자의 위치에서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죠. 문이 열리기 전 정태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계보다 사람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곧 알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의료진이 빠르게 탑승했습니다. 그들은 미리 준비된 듯 정확히 34D 좌석으로 직행했고 데이비드 밀러 씨를 즉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종석을 나와 객실로 향했습니다. 승객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대부분 차분하게 앉아 있었죠. 의료진의 신속한 대응에 안심한 듯 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씨가 있는 좌석으로 다가갔습니다. 의료진 중 한 명이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전문적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기장이시죠? 이혜진 의사입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요. 승객 상태가 안정됐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의사는 제 불안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가장 필요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환자의 상태를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지만 골든타임 안에 첫 처치가 이루어졌어요. 기내 의사분이 훌륭하게 대응해 주셨고 지금은 안정화 단계입니다. 데이비드 씨가 이동식 들것에 실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지만 눈은 열려 있었습니다. 의식이 있다는 뜻이었죠. 그는 희미하게 저를 보며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그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정태우가 제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인천공항은 국제의료센터가 24시간 운영되고 있어요. 데이비드 씨는 최고의 치료를 받게 될 겁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는 동안 활주로 쪽에서는 또 다른 팀이 비행기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형광색 조끼를 입은 정비사들이었죠. 정비팀의 리더로 보이는 남성이 다가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클레어 왓슨 기장님이시죠? 최명진 엔지니어입니다. 인천공항 MRO 센터 소속입니다. 그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화면에는 이미 우리 비행기의 엔진 상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엔진 진동과 랜딩 기어, 센서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즉시 점검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 비행기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정태우가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착륙하는 동안 비행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전송됐습니다. MRO 센터에서 미리 분석했죠.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네, 인천공항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비상 상황에서는 자동으로 가동됩니다. 최명진 엔지니어가 태블릿으로 엔진 상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1번 엔진 팬 블레이드에 미세한 균열이 감지됐습니다. 즉시 교체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랜딩 기어 센서도 확인해보니 연결부 문제였어요. 그의 설명은 전문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신감 있는 태도에서 전문성이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보통 이런 수준의 정비는 최소 하루, 길게는 며칠이 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최 엔지니어는 태블릿을 다시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부품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3시간 안에 완료할 수 있을 겁니다. 3시간이라고요? 제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정태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천공항 MRO 센터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기계보다 사람이 먼저 움직인다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활주로 주변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승객들은 대체 항공기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정비팀은 이미 엔진 점검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동시에 그러나 질서정연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관제탑에서 브리핑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승객들의 안전이 확보된 후 저와 정태우는 관제센터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공항의 전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 첨단 장비들, 그리고 무엇보다 정확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관제센터 팀장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박성우입니다. 오늘 비상 착륙 대응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착륙 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모든 단계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저희가 첫 무전을 받은 순간부터 3단계 비상 프로토콜이 가동됐습니다. 활주로 준비, 의료팀 배치, 정비팀 출동까지 모두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홍콩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혼란스러웠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인천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이었고 사람들은 정확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관제센터를 나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인천공항을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넓은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오후 햇살, 깔끔하게 정리된 공항 시설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정태우가 제 옆에 서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장님?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이 하나씩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군요. 제 말은 단순했지만 정태호는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항의 온도나 분위기에 대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느낀 한국의 첫인상,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정성에 대한 감상이었죠. 우리는 공항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며 앞으로의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최 엔지니어가 약속한 대로 정비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오늘 안에 런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정태우가 말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시는 게 어떨까요? 호텔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비가 완료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의 제안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난 몇 시간 동안의 긴장으로 저는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아직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보고 싶었고, 더 알고 싶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 있을게요. 비행기가 어떻게 수리되는지 직접 보고 싶어요. 정태우는 약간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제 변화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 정비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죠. 우리 MRO 센터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비센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최첨단 장비들, 숙련된 기술자들, 그리고 완벽한 팀워크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최 엔지니어가 약속한 대로 정확히 3시간 후 모든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비행 가능 상태로 복원했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자세한 정비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런던의 정비팀이었다면 최소 하루는 걸렸을 작업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군요. 최 엔지니어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일상적인 업무라고요? 이 수준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일상이라니. 저는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태우와 함께 비행기로 돌아가는 길, 저는 마음속으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 또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한국은 오늘 경험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이 열리고 새로운 풍경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온 연락에 따르면 데이비드 밀러 씨의 상태는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서울대병원 심장내과 전문의들이 신속하게 스텐트 시술을 마쳤다는 소식이었죠. 그는 위기를 넘겼고 빠른 회복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데이비드 씨는 운이 좋은 분이네요. 정태우가 말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만약 지상이었다면 심정지 후 생존율은 10% 미만입니다. 하지만 기내에서 발생했고 두 분의 의사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기장님이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셨죠. 그의 말은 진심 어린 칭찬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니라 정태우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요. 제가 일본 센다이에 착륙했다면 결과는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판단이 옳았어요. 인천으로 오기로 한 결정이요. 정태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내린 결정입니다. 그의 겸손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공을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이 말했죠. 정비가 완료된 비행기를 확인하러 가는 동안 저는 정태우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동안 업무에만 집중하느라 그를 인간적으로 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부기장, 언제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선 항상요. 그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태도가 아니라 문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는 문화 위기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문화요. 비행기에 도착해보니 최 엔지니어와 그의 팀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블릿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하며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죠. 왓슨 기장님,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합니다. 1번 엔진은 완전히 새 것과 같은 상태로 복구했고 랜딩 기어 센서도 교체했습니다. 최 엔지니어의 설명은 전문적이면서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각 부품의 상태와 테스트 결과를 상세히 알려주었고, 저는 그 모든 것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정말 빠른 작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말에 최 엔지니어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모든 항공편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특히 비상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모든 점검이 완료되고 런던으로 돌아갈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마치 뭔가를 더 보고 싶은, 더 알고 싶은 욕구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정태우는 모든 비행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꼼꼼함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모든 상황을 서류로 완벽하게 정리하고 필요한 모든 승인을 미리 받아놓았죠. 그를 지켜보는 동안 저는 그가 단순한 부기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위기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기장님, 런던으로 돌아갈 준비가 됐습니다. 정태우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아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알고 싶은 호기심이었을까요? 돌아가기 전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었나요? 제가 동아시아 노선을 피한다는 것까지요. 정태우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당신의 홍콩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를 읽었죠.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뛰어난 조종사인지도요. 그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는 저에 대해 조사했던 것입니다. 왜요? 한국 노선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신과 같은 실력 있는 기장이 편견 때문에 이 노선을 피한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직접 경험하시면 생각이 바뀔 거라 믿었어요. 그의 솔직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저의 편견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바꾸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성공했네요. 제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태우도 웃었습니다. 인천으로 돌아오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기장님? 그 질문은 단순한 업무적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24시간 전만 해도 제 대답은 분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제 대답에 정태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차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그 모든 것이 제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정태우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출발 준비가 완료될 겁니다. 충분히 쉬세요, 기장님. 그의 말투는 항상 정중했지만 이제는 그 속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이었습니다. 정부기장 그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기 전에 불렀습니다. 네, 기장님.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네요. 정태우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제 방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인천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바다를 향해 뻗은 다리, 그리고 멀리 보이는 공항의 불빛들. 그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의 사건을 돌아보며 저는 비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만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제 감정과 생각도 함께 적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줄에 잠시 펜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을 적어야 할까요? 평소처럼 차갑고 전문적인 문장으로 마무리해야 할까요? 아니면 오늘 느낀 것들을 솔직하게 적어야 할까요? 잠시 망설인 후 저는 단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사람의 진짜 속도를 봤다. 그 문장에는 제가 오늘 경험한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속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정성이 만들어낸 속도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정태우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침착함, 전문성,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 속에서도 잃지 않는 미소. 그는 단순한 동료를 넘어 제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기 전
저는 스마트폰을 들어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런던 본사에서 온 메일들, 동료들의 안부 문자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메시지 하나. 데이비드 밀러 씨의 가족이 보낸 감사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은 제 결정으로 소중한 가족의 생명이 구해졌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안에서 무너진 벽에 대한 눈물이었죠. 런던의 헤드로 공항에 착륙했을 때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동료들은 비상 착륙 상황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축하해 주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인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브리핑룸에서 비행 보고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항공사 운항 총괄 디렉터인 마이클이 저를 불렀습니다. 클레어,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그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벽에 걸린 세계 지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빨간색 점들로 표시된 우리 항공사의 취향 도시들 중 인천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시아 노선에 대한 내 생각이 바뀌었다고 들었어. 마이클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뉴스가 이렇게 빨리 전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네,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인천은 제가 경험한 공항 중 가장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곳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의자에 등을 기대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군. 사실 정태우 부기장은 이번 비행을 위해 특별히 요청했었어. 너의 아시아 노선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싶다고 하더군.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태우의 모든 행동이 이해됐습니다. 그가 첫 만남부터 보여준 인내심, 절대 강요하지 않았던 태도,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전문성까지. 모든 것이 의도적이었지만 결코 계산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제가 한국을 새롭게 바라보길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인천 노선을 어떻게 생각해? 여전히 피하고 싶어. 마이클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 나온 대답은 저 자신도 놀라게 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인천 노선을 담당하고 싶습니다. 마이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제 변화가 이 정도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다음 주 인천행 비행을 배정해도 될까? 네, 좋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스마트폰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정태우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안전하게 도착하셨나요, 기장님? 데이비드 밀러 씨가 오늘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빠른 회복이 예상된다고 하네요.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속에 담긴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데이비드 씨 소식 감사합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잠시 망설이다 덧붙였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인천행 비행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의 답장은 빠르게 왔습니다. 정말요? 그렇다면 다시 뵙게 되겠군요. 기다리겠습니다, 기장님. 그 짧은 메시지에서 그의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태우와 저는 종종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적 내용이었습니다. 비행 준비사항, 항로 정보, 그리고 기상 조건 등 점차 메시지의 내용은 더 개인적인 것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인천에서 추천할 만한 장소가 있을까요? 제가 물었을 때 정태우는 자세한 목록을 보내왔습니다. 북촌 한옥마을, 경복궁, 그리고 인사동까지 그리고 덧붙였죠. 시간이 된다면 직접 안내해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의 제안에 가슴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무언가로 느껴졌습니다. 다음 인천행 비행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불안감과 편견 대신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조종석에 앉아 비행 준비를 하는 동안 정태우가 들어왔습니다. 언제나처럼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미소를 띠고 있었죠. 다시 뵙게 되어 기쁩니다. 기장님, 그의 인사에 저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기장 비행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의 문화, 역사, 그리고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기술력에 대해서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졌습니다. 데이비드 밀러 씨가 오늘 퇴원한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간대요. 정태우가 알려주었습니다. 그분의 가족이 저희에게 감사 메일을 보냈어요. 특히 당신에게요, 기장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둘 다의 공이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다른 결정을 내렸을 테니까요. 정태우는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의 미소에는 항상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천에 도착한 후 우리는 각자의 호텔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이번 체류는 48시간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정태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인천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내일 시간 되세요? 그의 답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유니폼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으로 만났습니다. 정장과 넥타이가 아닌 편안한 셔츠 차림의 정태우는 더 자연스럽고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저를 인천에서 서울로 안내했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의 전통 가옥들, 경복궁의 웅장한 건축물, 그리고 현대적인 강남 지역까지. 모든 것이 흥미로웠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빠르게 변화하는 나라예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곳이죠. 정태우의 설명은 단순한 가이드의 말이 아니라 자국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런던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출발 전 정태우는 저를 작은 선물 가게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그는 전통 부채 하나를 골랐습니다. 정교한 대나무 살과 한국 전통 그림이 그려진 부채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부채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좋은 기운을 전하는 물건이에요. 항상 순항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후에도 정태우와의 연락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메시지는 더 이상 업무적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일상, 취미, 그리고 가끔은 그저 안부를 묻는 내용이었죠. 오늘 런던은 어떤가요? 비가 내려요. 당신이 말한 대로 우산이 필요한 날이네요. 인천은 맑습니다. 당신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요. 짧은 메시지들이었지만 그 속에는 점점 깊어지는 연결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정태우를 단순한 동료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삶에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준 소중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운항 사무실에서 다음 비행 일정을 확인하던 중 리사가 다가왔습니다. 인천 노선을 계속 신청하네. 이젠 동아시아를 피하지 않는 거야?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은 아니야. 오히려 기다려지는 노선이 됐어. 리사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그 한국인 부기장 때문 아니야? 저는 대답 대신 부채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 위에 그려진 산과 강,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들. 마치 제 마음처럼 자유롭게 펼쳐진 풍경이었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 때문이 아니야. 내가 몰랐던 세상을 보게 된 거지.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인정했습니다. 정태우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그 세계를 외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제 편견의 벽을 넘게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정태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다음 달에 휴가를 계획 중입니다. 혹시 서울에서 뵐 수 있을까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료의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으로의 초대였습니다. 망설임 없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가고 싶어요. 서울에서 더 많은 것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덧붙였습니다. 당신과 함께요.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번에는 승객이 아닌 여행자로서 발을 디뎠습니다. 유니폼 대신 캐주얼한 청바지와 셔츠 차림이었죠. 게이트를 빠져나오자 정태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평소의 정장 대신 편안한 차림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클레어. 처음으로 그가 제 이름을 직접 불렀습니다. 직함 없이 그저 이름만으로요. 그 작은 변화가 우리 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태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저도 방금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 들린 반쯤 마신 커피를 보니 그가 오래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배려심 많은 그의 모습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탑승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이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전에는 업무로 바빠 제대로 보지 못했던 풍경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를 보고 싶으세요? 정태우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곳을 보여주세요. 관광 명소보다는 진짜 한국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요. 제 대답에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특별한 장소로 모시겠습니다. 서울 도심에 도착한 후 우리는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이전에도 잠시 들렀던 곳이었지만 이번에는 더 깊숙한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관광객들이 잘 찾지 않는 조용한 길이었죠. 이곳이 진짜 북촌입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한옥들이에요. 정태우의 설명에 집중하며 좁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돌담 너머로 보이는 한옥의 기와지붕, 나무문과 창, 그리고 작은 정원들.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골목 끝에 이르자 작은 한옥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문 앞에는 청현제라는 글씨가 적힌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자주 찾는 전통 찻집입니다. 100년 된 한옥을 개조한 곳이에요. 목재 문을 밀고 들어가자 아늑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낮은 천장, 나무 기둥, 그리고 창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햇살. 몇 개의 좌석만 있는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정태우는 저를 창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작은 정원이 내다보였습니다. 돌과 이끼, 그리고 한 그루의 오래된 매화나무가 있는 정원이었죠. 이 찻집의 주인은 전통차 명인이세요. 계절마다 다른 차를 준비하시죠.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이 지긋한 여성이 나무쟁반에 차를 내어왔습니다. 작은 도자기 주전자와 2개의 찻잔이었습니다. 오늘은 매화차입니다. 봄에 피는 매화를 말려서 만든 차예요. 정태우가 설명했습니다. 그는 정성스럽게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차 문화는 단순히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찻잔을 들었습니다. 매화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고 한 모금 마시자 은은한 달콤함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정말 좋은 향이에요. 제 말에 정태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차를 마실 때 모든 감각을 열어둔다고 해요. 향기, 맛, 온기,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까지.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죠. 마치 오래된 친구와 함께하는 것처럼요. 처음 한국에 올 땐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문득 고백했습니다. 정태우는 놀라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계속 돌아오게 되네요. 무엇이 바뀌었나요? 그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바뀐 걸까요? 단순히 한국에 대한 인식?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것? 아마도 제 자신이 바뀐 것 같아요. 사람을 보는 방식,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요. 정태우는 깊이 공감한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에는 인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연 같지만 필연적인 만남을 의미하죠.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의 만남도 그런 것이었을까요? 우연처럼 보였지만 실은 필연이었던. 사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처음으로 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온전히 믿었고 그 결과가 좋았죠. 그동안 얼마나 제 자신 안에 갇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정태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어요. 서로 의지하고 배우면서 성장하는 거죠. 당신은 굉장히 철학적이네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태우도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실용적이면서도 철학적인 면이 있어요. 빠르게 움직이지만 마음만은 천천히 가는 법을 알죠. 차를 마시며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공군 조종사였던 경험, 그리고 민간 항공사로 옮긴 이유까지. 저 역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늘을 동경했던 마음, 여성 기장이 되기까지의 어려움, 그리고 홍콩에서의 사고 후 느꼈던 두려움까지. 지금은 어떤가요? 정태우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커요. 새로운 곳을 발견하는 즐거움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도요? 그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새로운 사람도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많은 이야기가 말없이 오갔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천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하는 법이니까요. 찻집을 나와 우리는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강물 위에 금빛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하나둘 불을 밝히기 시작했고
그 풍경은 마치 동화 속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내가 떠나면 누가 날 기다릴지 궁금해지네요. 문득 제가 말했습니다. 정태우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항상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의 말에 담긴 의미를 저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그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석양이 완전히 지고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밤은 런던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더 활기차면서도 어딘가 포근함이 느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정태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일은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좋아요.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렵지 않았습니다. 마치 한국의 차처럼 저의 마음도 서서히 그 향기를 풀어내고 있었으니까요.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정태우가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정말 특별한 하루였어요. 작별 인사를 나누며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는 서로를 포옹했습니다. 짧지만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의 경험을 되새겼습니다. 북촌의 작은 찻집, 매화차의 향기, 그리고 정태우와 나눈 진솔한 대화들. 모든 것이 새로운 감각으로 다가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여는 여정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 땅 위에서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들어 정태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내일이 기대돼요. 그의 답장은 거의 즉시 왔습니다. 나도 행복했습니다. 내일은 더 특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빨리 떠나고 싶었던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떠나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이곳에 그리고 그에게 마음이 이끌리고 있었습니다. 휴가의 나머지 날들도 정태우와 함께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궁궐들, 현대적인 도시 풍경, 그리고 산과 바다까지 모든 경험이 새로운 시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정태우가 함께였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우리는 남산타워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당신이 제 인생에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될 줄이요. 정태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인연이란 그런 거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와 우리 삶을 바꿔놓는. 그의 손을 잡은 채 저는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우리는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비행이 아닌 진정한 여행을요. 런던에서의 일상으로 돌아온 후에도 서울에서의 기억은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정태우가 선물한 부채가 놓여 있었고 컴퓨터 배경화면은 한강의 석양 사진이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제 일상에 한국의 기억을 간직하는 방법이었죠. 동료 조종사들은 제가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더 밝아졌다고, 더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됐다고요. 특히 아시아노선에 대한 제 태도 변화는 항공사 내에서 작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인천행 정기 노선을 담당하는 기장이 되었으니까요. 그날은 여느 날과 같은 출근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비행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정태우와 함께하는 5번째 인천행 비행이었으니까요. 비행 브리핑룸에 들어서자 그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깔끔한 유니폼 차림이었죠. 안녕하세요. 기장님.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는 항상 존중을 담아 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우리만의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기장. 저도 공식적으로 답했지만 미소로 진짜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비행 계획을 검토하고 기상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의 팀으로 완벽하게 호흡을 맞출 수 있었으니까요. 브리핑이 끝나고 잠시 복도에서 단둘이 남았을 때 정태우가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소소한 선물입니다. 열어보니 전통 찻집에서 나눠 마셨던 매화차였습니다. 영국은 홍차의 나라지만 가끔은 다른 향기도 좋을 것 같아서요. 그의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사소한 것까지 기억하는 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고마워요. 매일 아침 이 차를 마시며 서울을 생각할게요. 우리는 비행기로 향했습니다. 런던의 날씨는 흐렸지만 하늘로 올라가면 언제나 태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비행을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어떤 구름 위에도 항상 맑은 하늘이 있다는 것을요. 조종석에 앉아 이륙 준비를 마쳤습니다. 런웨이에 들어서며 정태우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모든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륙 준비 완료. 정태우의 목소리가 침착하게 울렸습니다. 이륙하겠습니다. 제가 대답하고 스로틀을 밀어 올렸습니다. 엔진의 강력한 힘이 비행기를 앞으로 밀어냈고 몇 초 후 우리는 땅을 떠나 하늘로 향했습니다. 고도를 높이며 런던의 풍경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구름층을 통과하자 눈부신 태양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자동 조종 장치를 설정한 후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서 그 광경을 감상했습니다. 첫 비행을 기억하세요? 정태우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때는 제가 무척 긴장했습니다. 그의 고백에 놀랐습니다. 정말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요. 당신은 전설적인 기장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당신의 마음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의 솔직함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보니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네요. 정태우도 미소 지었습니다. 계획이라기보다는 희망이었습니다. 당신이 한국을 그리고 저를 다시 보게 되길 바랐죠. 12시간의 비행 동안 우리는 업무적인 대화와 개인적인 이야기를 번갈아가며 나눴습니다. 때로는 각자의 업무에 집중하고 때로는 서로의 꿈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균형이었습니다. 전문가로서 그리고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로서의 균형이요. 인천 상공에 진입할 때쯤 정태우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게 달라 보이네요.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의 모습은 같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기대와 설렘을 주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네, 모든 게 달라졌어요. 착륙 준비를 하며 우리는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비행해온 파트너처럼요. 그러나 사실 우리의 진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의 활주로가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해졌습니다. 마치 집으로 돌아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때 가장 피하고 싶었던 곳이 이제는 가장 가고 싶은 곳이 되었으니까요. 착륙 10초 전 정태우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부드럽게 닿았고 비행기는 서서히 속도를 줄였습니다. 완벽한 착륙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좋은 비행이었습니다. 기장님 정태우가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정부기장. 계류장에 도착하고 모든 절차를 마친 후 우리는 짐을 들고 비행기를 나섰습니다. 공항 터미널로 향하는 길 정태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번 체류 기간에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왜요? 정태우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결심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기장님, 다음 착륙 후에는 비행 아닌 여행 함께 하실래요? 그의 말에 담긴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여행의 제안이 아니라 우리 관계의 새로운 단계로의 초대였습니다. 업무를 넘어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여정이었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만남의 불편함, 위기 속에서의 협력, 그리고 서서히 피어난 신뢰와 애정까지. 모든 순간이 이 질문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이번엔 마음도 같이 착륙할게요. 제 대답에 정태우의 눈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모든 장벽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국적, 언어, 문화의 차이를 넘어 우리는 이제 같은 하늘 아래 서 있었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인천의 밤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바다를 향해 뻗은 다리, 그리고 멀리 보이는 공항의 불빛들. 한때는 낯설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내일 가이드가 되어드릴게요. 정태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어디로 데려가실 건가요? 글쎄요, 그건 비밀입니다. 하지만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무엇인가요?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봐 주세요.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정태우와 함께라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새로운 시선을 선물해 준 사람이었으니까요. 호텔에 도착하자 정태우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로비에서 뵐게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작별 인사를 나누며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서로를 포옹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찾던 것이라고요. 방으로 돌아와 창가에 서서 인천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 위 항로는 같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제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비행은 끝났지만 진짜 여행은 이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운명이란 참 아이러니합니다. 제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곳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찾게 될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한때는 차갑고 거리감 있는 비행 노선이었던 인천행이 이제는 제 마음의 항로가 되었습니다. 눈을 감기 전 스마트폰을 들어 정태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 덕분에 한국이 이제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어요. 내일 만나요. 그의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여행이 기대됩니다. 좋은 꿈 꾸세요, 클레어. 그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비행이 아닌 진정한 여행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여행이 될 것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저는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 홍콩에서의 트라우마, 그리고 그 모든 두려움이 있었기에 저는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 땅 위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오직 설렘과 기대만을 안고서요. 정태우라는 사람을 통해 저는 한국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통해 저는 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여행의 의미가 아닐까요? 내일은 어떤 풍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비행하고, 함께 착륙하고, 함께 여행할 것입니다. 하늘 위에서 만난 인연이 이제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그녀의 인생을 바꿨고, 그녀는 이제 그 하늘에서 혼자가 아닌 함께 날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익숙한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감동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번 이야기가 그걸 보여줬다면 참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항상 더 복된 날들만 있으실 거예요. 어떤 동반자를 만나고 싶은지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